자, 이제 5월 달부터 요약집 강의를 들어갑니다. 요약집 오늘 받으셨죠? 미리 받으신 분? 오늘 받았잖아? 어젠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제가 진도표도 드리고, 진도표 받으셨죠? 네, 그래가지고 미리 예습을 좀 해오라라고 했는데, 미리 늦게 받는 바람에 아마 예습은 거의 안 해오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내용이 좀 쉬워서 예습을 안 해와도 되는데, 해오면 좋고요. 속도가 좀 빨라져요. 5월달부터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프린트 받으셨죠? 네, 그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30분 정도 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 하나 받으셨죠? 개정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개정이 돼가지고. 자, 이거, 4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요약집 원고 보내기 전에 했으면 다 빨리 수정했을 텐데, 요약집이 벌써 학원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한 바람에, 지금, 이렇게 좀 손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사이즈 이렇게 맞춘 이유는, 요약집의 그 사이즈와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완전 책장 사는 것 같다, 야. 이거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세요. 이제 문장 긴 거는 오려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약집에다가 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거 꼽아가지고 갖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 교재 갖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서 좀 챙겨서 하세요. 제가 이제 옛날 그 교재까지 페이지 수가 좀 달라졌어요. 좀 집어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해서 조정 좀 했습니다. 자,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자, 봅시다. 하나씩 보죠. 자, 27페이지. 오늘 이것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은 기차를 못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갈 판입니다. 이거 좀 다 정리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27페이지. 자, 그 결격사유 있죠? 결격사유 부분에서. 자, 니은 부분. 자, 손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수정하세요. 수정. 자, 금고이상형이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거죠? 자, 이게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7페이지예요. 자, 니은, 하단 부분에 니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2년 지나지 않은 자. 자, 이렇게 일단 고치세요. 이거는 손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 왜 갑자기 바뀌었냐? 집행유예에 대한 그 부분이 강화됐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결격사유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부터 쭉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집행유예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집행유예가 그냥 유예기간이 끝나면 벗어난다 그랬죠? 지금은 끝나고 나서 몇 년? 2년. 자,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완전히 좀 바꿔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쳤나요? 네, 좀 간단하게 개정된 이유만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가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죠. 3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고용이 채용 신고 의무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3, 4번을 붙이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밑에다가 붙이셔가지고 접어놓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어디다가 붙인다라는 것만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덜렁덜렁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양면 복사 여기다 하라 그래가지고 붙이도록 한 겁니다. 자, 중개보조원수 채용 제한 있어요. 중개보조원수에 대한 채용 제한. 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합한 수에 몇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아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수의 5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속공개사 차용하지 않고 개업공개사 혼자 한다면 중개보전 몇 명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5명밖에. 개업공개사 합해서 5명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만약에 이걸 넘어가지고 한다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하해하며 절대 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존 부분이 좀 강화됐어요. 중개보존은 현장 안에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의뢰인에게 자기 자신이 중개보존의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저 중개보존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중개보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각각, 자, 여기서 조심. 자, 알리지 않은 중개보존과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 각각 어떻게 돼요? 500만 원가 데려가 됩니다. 자, 이건 양벌규정과는 달라요. 양벌규정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 원가 데려오고, 다만 이제 개업공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셨다면 개업공개사는 면제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부분 들어가는지 체크했죠? 자, 그리고 요약집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요거 임대차 중개시 설명 의무 요거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48페이지에 확인 설명사항 있죠? 3 확인 설명사항 다음에다가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저기 풀칠하든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꼭 넣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임대차 중개시 설명사항이, 자, 여기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상가임대차가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만이에요?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의뢰인에게, 자, 확정자 부여기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요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중개의뢰인, 즉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자, 확정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금 이해관계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해관계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 다만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단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억나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잠깐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 이거 일단 이렇게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실무상에서는요, 국세지방세 열람 부분을 개업공개사가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로 갑니다. 네? 괄호 5번? 48페이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4번 했으니까 4번은 괄호 5번으로 옮겨지겠죠? 예. 네. 확인 설명 및 교부 보관, 교재 있는 것은 괄호 5번으로 옮겨지겠죠. 5번으로 수정하면 되시겠고. 자, 그러면 86페이지 갑니다. 절대 등록 취소 추가. 절대 등록 취소. 자, 제가 여기 일단은 그 중간에다 끼워넣기, 원래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건데 껴넣기 그러니까 그냥 맨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9번에 넣고, 이것도 손으로 써놓으세요. 9번. 자, 86페이지 괄호 1번에 절대 등록 취소 있죠? 절대 등록 취소 8번까지 있죠? 9번에다가 고용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보존을 고의한 경우, 이건 직접 써놔도 되겠네요. 자, 일단 쓰셨나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1년 이하, 또 이게, 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합쳐가지고, 그거 포함해가지고, 5배수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위반하면 등록 취소해야 하고, 또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이라고 그랬죠? 1-1도 수정해야 되겠죠? 1-1도 그냥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91페이지네요. 91페이지에. 아니다. 91페이지가 아니고, 맞네. 91페이지에다가, 자, 13번 뒤에다가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고용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요까지는 손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할 건 손으로 하고, 잘라 붙일 건 잘라 붙이고 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92페이지 보세요. 500만 원에 같으려. 자, 중개보조원, 내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중개보조원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그랬죠?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알려주면 중개보조원과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각각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라 그랬죠? 자, 요거 11번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거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표시만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 넘어가요. 그 98페이지에 보세요. 자, 신고 시기 장소에서 자, 위반하면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찾았나요? 그거를 뭐로 고쳐야 된다? 많이 올랐죠? 100분의 5.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 하면? 거짓 신고하면 이제는 취득가액이 얼마다? 100분의 10.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그 괄호 1번에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 부분. 자, 여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대통령의 전원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외국인 포함입니다. 허가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요거는 거기다가 표시만 해놓으세요. 뭐 다 쓰기는 이거 좀 기니까.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리죠.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있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됐죠. 이제는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 무조건 그 면적을 무조건 허가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이거를 지정해가지고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는데 거기다가 허가 대상자, 누가 허가 대상자다, 아니면 또 지목은 어떤 지목만 허가받는다,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면적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지목만, 특정 대상자만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뉴스에 가끔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가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기억제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다 보니까 특정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 116페이지에 괄호 1번이죠? 117페이지 그 괄호 2번 토지 이용 의무 우에 괄호 2번을 새로 추가해 놓습니다. 허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 1번은 사실 있었는데 제가 요약집에서 뺐거든요. 근데 2번에도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번, 2번 다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자,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도별 면적 이하. 요거는 이미 있는 거죠.
면적 이하면 허가받지 않죠? 이미 있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 저 내용 빼놓은 건데 두 번째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가 공고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아까 설명한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 공고된 대상자 면적만 허가받고 그 대상자나 면적 이게 아니라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12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형벌 1번, 2번, 3번 있죠? 원래는 맨 꼭대기다가 놔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편의상 4번으로 했습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왜 이거 했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 네, 맞아요. 분여에 나왔고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리는 거. 이게 위반하면 어떻게 됐었죠? 현재 맞아요. 3천만 원 과태료. 근데 3천만 원 과태료 갖고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해요, 사실. 지금도 해요. 안 먹히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돼요? 형벌로 다스린다는 거죠. 형벌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이게 되죠. 자, 그래서 형벌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잘라 붙이고요. 125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번 보세요. 3천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요거 뒤에 괄호만 추가하면 됩니다. 괄호만. 자,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 제외. 자, 그 125페이지 3천만 원 과태료 기억, 니은에 다 뒤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 제외.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니은도 똑같이 써놓으세요. 니은도.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 이거 하면 둘 중에 선택해서 받는 거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의 벌금도 되고, 만약에 형벌을 안 받으면 3천원의 과태료예요. 그럼 형벌을 받으면 3천원의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126페이지 다 적으셨어요? 126페이지에 거기 126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걸 뭘로 고쳐야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그 밑에 프린트물에는 없는데요. 밑에도 있네요. 맨 밑에 보니까 5분의 1 범위하는 부분 있죠? 맨 밑에 12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00분의 10. 요것도 100분의 10으로 고치세요. 자, 이제 좀 양이 많은 것은 잘라 붙여야 되고 이제 조그만 거는 손으로 좀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요약집 152페이지 여기에 임차인에게 제시 의무. 자, 11번에다가 그러니까 11번 임차권 쓴 게 있죠. 임차권 쓴 게 바로 위에다가 놓고 11번은 12번으로 옮겨지면 되겠죠. 12, 13, 14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옮겨가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개업공개 사항이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예요. 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경우 동의를 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자, 이런 정보. 다만 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미납국세 체납액에 대한 열람 및 그 열람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봅시다.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이런 임대차 정보를 일단 이어관계자는 열람할 수 있다고 그랬고,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일단은 임대인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부여일이라든가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거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임차인이 직접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받아야죠. 동의를 해줌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한 판단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자, 거기 보니까 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4월 18일 날 개정됐고요. 제목 한번 보세요. 시행이 몇 초부터 시행해요? 10월 19일. 근데 시험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시험 시행이 며칠이에요? 28일이죠. 그럼 이전에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을 추출제 되는 거고, 아마 중개사법하고 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서로 아마 나올 거예요. 뭐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나오니까. 그런데 아마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시험 임박해서 개정된 거니까 안 나오겠죠. 물론 이제 거기 시험 시행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이거는 미리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법은 바로 시행합니다. 18일부터 바로 시행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이제 꼭 이거 잘라 붙이세요. 이거 나중에 또 여기 교재 없는데요. 막 제가 이제 잘라 붙였다는 전제 조건에서 막 강의할 겁니다. 근데 뭐 교재 없는데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진도표를 받으셨죠? 진도표를 이 안쪽에다가 붙이세요. 저는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여기다가 붙이든지 아무렇게나 하나 붙이세요. 그래서 항상 진도표를 보고 어떻게 하시라? 연습하시라. 자,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7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뭐가 있냐면 이제 중개업의 효시 부분 있습니다. 자, 일단 중개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였다? 고려시대 때 누구예요? 객주라는 사람이었고, 객주상인들. 자, 조선 후기 때 각회 집주름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이거는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이제 그때 객주가 관 규칙에 의해서 인가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신고제가 나오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허가제였다가 현재는 뭐가 된다? 등록제다. 대략 요 정도 뭐 구분해보고, 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넘어야 될 겁니다. 자, 누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누구의 업무예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구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봅시다. 누구의 업무다? 공인중개사.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자, 봅시다. 개업공개사는 누구예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제 5월 달에는 그냥 순서가 없어요.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뒤에 거 막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누구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죠. 개념이 완전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전문성 제고, 이거를 공신력 제고,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자, 문장의 변화, 지문의 변화 같은 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이런 것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도록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행한다. 자,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자, 중개 업무를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전을 공정하게 이렇게 하면 틀리다. 자, 공정 이렇게 하면 틀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바지, 이거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장 변화들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이게 항상 다크호스로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자,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이 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이 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일반법 혹은 또 뭐라 그랬어요? 기본법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자,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랬죠?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했었고요.